안녕하세요. 학생들의 꿈을 찾기 위한 진로 멘토 인터뷰. 그 첫 번째 진행을 맡게 된 손채원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 영화 감독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와 드라마 쪽에서 연출자로 일하고 있는 류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짧게 소개해 주세요. 음, 연출자고요. 그래서 영화로 저는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쪽에서도 뭐 연출 일을 하고 있고, 뭐 연출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 PD라고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네. 그럼 혹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음,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면서부터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됐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나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거나, 뭐 극장을 직접 가야 이제 볼 수 있거나, 그리고 TV에서는 뭐 주말의 명화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원하는 영화를 이제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어렵게 비디오를 빌려서 보거나, 뭐 극장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 영화라는 매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고, 저런 걸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화를 어, 공부하고 나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그 꿈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네. 해오시면서 느꼈던 뭐 이런 점이 좋다? 아니면 이런 점에서는 좀 영화 감독이란 직업이 별로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어,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이제 뭐 다른 예술 분야나 어쨌든 창작 그 분야와 뭐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어, 그리고 뭐 단점, 뭐 어려운 점, 단점이라기보다 이제 힘든 점은 그러니까 영화는 저예산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 사람이 뭐 자기 돈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제작비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상업 영화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제작비를 마련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또 그 다음 작품에 이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얘기를 또 어떻게든 조금 대중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결국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결국 설득하지 못해서 뭐 많이 이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든 지점들이 있죠. 예. 네, 이 인터뷰가 음, 음, 학생들에게 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음, 혹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학생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 이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영화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과도 지금 전국에 여러 개의 학교에 영화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감독이란 거는 이제 연출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영화 학교가 뭐, 영화도 이제 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술 스텝이 있는데 촬영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또 음향 담당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영화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이제 현장으로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술 스텝을 지망할 경우에는 영화 학교에 가면 이제 좋은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런 학교를 가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촬영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해서 가면 되고 근데 연출이라는 파트는 이게 사실 학교에서 딱히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뭐 좋은 학교의 졸업장이나 좋은 성적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자기가 연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대체로 이제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이제 보통 뭐 일이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감독이 되기 위해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시나리오로 직접 쓰거나,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편 영화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찍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연출력을 인정받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학생 단계에서 이제 지금 고등학생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 영화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얘기했듯이 어쨌든 연출을 배우기 위한 거라기보다 좋은 영화 학교를 갔을 때는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현장에서 했을 때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팀이 돼서 했을 때 서로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연출은 뭐 학교에서 어떤 영화 연출이라는 과목이 있고 수업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출자는 사실은 그냥 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어쨌든 세상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보는 어쨌든 눈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음, 이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 영화를 좋아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어떤 걸 만들어내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과 어떤 소통하고 싶고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뭐 어쨌든 뭐 어떤 안정적인 직업이나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뭐 그런 걸 원한다면 사실은 영화 감독보다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혹시 영화 감독과 관련된 책이나 잡지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서점에 가면 요즘은 그 영화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뭐 찾아볼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영화도 기본적인 어떤 영상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가르치는 어떤 책들을 보고 이제 도움을 얻을 수는 있고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학교에서 연출을 가르치기가 힘든 게 이제 영화 감독은 어떤 자기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뭐 영상 문법이나 영화를 연출하는 어떤 테크닉보다는 자기 생각을 계속 이제 쌓고 다지는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추천하자면 사실은 뭐 많이 그냥 어떤 영화와 관련된 서적이 아니라 오히려 뭐 다른 분야의 책들, 뭐 소설도 좋고, 뭐 인문학 책들도 좋고, 역사도 많이
공부를 해두고, 그래 어떤 세상과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네. 꼭 영화랑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좀 네네. 다양한 책을 읽는 게. 그쵸. 예, 많은 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리고 뭐,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저 장면 어떻게 찍었지? 궁금한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연출자로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서점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책들을 콕 집어서 이제 내가 뭐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여기에 모든 어떤 영화의 연출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책들을 찾아서 필요한 챕터를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마지막 네. 질문이에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영화라는 게 사실 뭔가라는 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미술 분야처럼 영화도 굉장히 이 넓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다양한 영화들이 있고. 그래서 좋은 영화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재밌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재미라는 것도 재밌다라는 것도 사람마다 어떤 취향이 있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좋은 영화, 잘 만든 영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가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장르 영화가 뭐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런 장르의 어떤 문법이나 장르 영화를 좋은 영화를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어쨌든 연출적인 테크닉이나 촬영의 테크닉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영화는 이게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영화. 예. 이게 마음을 흔든다는 게 사실 이제 감동을 준다는 거라고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떻든 뭐, 웃음과 눈물, 뭐, 그리고 어떤 카타르시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알던 세상, 자기가 알던 것과 다른 어떤 이 영화한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건데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느꼈을 때 거기에 이제 다시 그 부분을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는 어떻든 취향의 차이고 뭐 그래서 장르 영화가 덜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